내부 징계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팀장에 해당하는 분이 팀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. 그 처벌받은 사실을 또 다른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메일을 막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내노란불이죠. 맞아요. 그런 포인트도 있죠. 방금 그 주장이 제가 서면에서 했던 내용입니다. 네. 저 제자로 받아주시나요?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네. 이런 거에 대한 손해는 100만 원도 인정이 안 됩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해줘요.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. 네,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. 네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님께서 직접 승소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퇴사하였던 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서요. 네. 좀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근로자 측 입장이 아니고 제가 사업자 쪽에서 이제 대리를 한 것인데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징계를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첫 번째 징계를 받았어요. 근데 그 징계 받은 이후에도 몇 번 또 같은 행동이 좀 반복이 된 적이 있어서 그 내부 징계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팀장에 해당하는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팀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의견을 물었다고 해서 이제 징계 곧 피징계자가 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. 왜 나의 이런 사실을 팀원들한테 알리냐? 이거를 공식적인 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건 모르겠는데, 근데 이 팀장 입장에서 너희 친하잖아. 이게 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 같아?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취지로 말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사실을 왜 우리 팀의 다른 사람한테 알리냐?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. 직장 내 괴롭힘을 네네. 인정을 한 거네요. 네네. 뭐 이제 다른 팀원한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뭐 될 수 있다는 뭐 선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, 그때는 제가 담당할 때가 아니라서 저는 근데 이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좀 무안을 주거나 뭔가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모르겠지만 일회성으로 어떤 그 취지도 좀 봐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너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,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1차로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행했어. 네. 이행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. 그 직원도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퇴직금하고 뭐 어떤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, 퇴직금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언제 정리해서 주실 거냐 이렇게 이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답이 좀 늦어졌어. 하루 이틀 정도.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늦어지는 걸 가지고 오히려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그 처벌받은 사실을 다른 이제 인사 담당자 플러스 그 대표자 또 다른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메일을 막 보낸 거예요. 나 이런 식으로 해서 퇴사를 했는데 이 왜 지급이 늦어지냐. 네. 자기 문제일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더니 자기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이제 실제로 공개를 하면서 몇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내노란불이죠. 네.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첫 번째 인정됐던 분이 자기도 이게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. 그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데 회사의 임원분이신데,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메일을 뿌린 행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다시 2차 가해다. 맞고소를. 고용노동부에 2차 가해다. 이렇게. 쉽게 말하면 맞고소죠. 이제 왜 그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행동, 이런 행동은 다시 나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다.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이미 그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은 퇴사한 상황이잖아요. 그럼 퇴사한 상황에서 2차 가해라고 진정을 넣는 건 효력이 있나요? 퇴사를 해도 어쨌든 첫 번째 일어났던 근무 중에 생겼던 일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, 이 정도면 퇴사 이후라도 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. 퇴사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고.
직장에서 퇴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뭐 개인 직원과 회사의 대립이었다면 네.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돼버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런 포인트도 있죠. 방금 구 주장이 제가 서면에서 했던 내용입니다. 네. 저 제자로 받아주실까요? 야, 이거 일을 하셔야 되겠네. 회사로 형사 고소한 게 아니고 당사자, 나의 그냥 개인으로서 내 명예가 훼손된 걸로 해서 회사 명의로 고소장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. 내가 내 돈 내고 고소했는데 네. 예. 이게 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. 어떻게 됐나요?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. 일단. 예. 결과는 일단 명예훼손은 그 불기소가 났고 쉽게 말하면 불송치가 났고 네. 고용노동부에 이 진정을 넣은 거는 처음에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그 근로감독관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겠다.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서야 이제 검색을 하셔서 제 회사를 찾고 해서 이제 상담이 됐고 그래 나도 이건 2차 가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의견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보세요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지위에서 형사 고소를 한 것이고 형사 고소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권리예요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고 그걸 뭐 2번, 3번 연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퇴사한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앞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도 그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말했기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자기도 하루 이틀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버리면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도 그거를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. 네. 그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이건 자기 마음이지. 그 1차 가해가 첫 번째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다시 고소를 넣었다. 이건 말이 안 된다. 그쵸. 예,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의견서와 판결들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제 결국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바꿨죠. 그래서 이제 성립이 안 된다. 2차 네, 가해는 네. 성립이 안 된다라고. 형사고소건도 그렇고 그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이제 그냥 다 둘 다 안 되는 이렇게. 것으로. 네. 네. 근데 그럼 너무 이 네.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네.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그런 상담료와 이런 거에 대한 손해는 네. 다시 뭐 뭐 못하는 건가요?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비용이 뭐 그걸 가지고 뭐 100만 원도 인정이 안 됩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보통 오셔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신적 위자료는 진짜 범죄 행위로 큰 피해를 당해야 위자료 청구가 많이 인정이 되지 아니 그걸로 이제 꾸준히 뭐 병원을 다닐 만큼 객관적으로 그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될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건 내 말로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건 그렇게 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요. 네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.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좀 궁금해요.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? 아닌가?를 약간 나눌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나요? 그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, 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우월적인 지위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관계나 상하위 관계 아니면 서로 동등한 지위라도 어떤 네. 그 지위를 지위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괴롭힘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게 좀 있어야 되겠죠. 지속성. 네, 지속성이 좀 있어요. 그냥 일회성으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. 근데 물론 그게 인정되는 판결도 좀 있긴 있어요. 아까도 봤듯이 그냥 그거를 이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한 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하긴 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무조건 이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꼭 인정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나한테만 지속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야근을 시킨다. 네. 근데 그게 제 업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네. 뭔가 좀 고깝고 직원들 다 퇴근하는 나만 혼자 나와서 야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네. 억한 심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, 그렇죠. 업무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지시할 수 있는 또는 서로 나눠야 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. 그러니까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이제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겠죠. 네. 그러면 요거에 대한 처벌은 뭐 과태료, 그냥 회사의 단체에 대한 과태료가 끝인가요? 네,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,0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아마. 그 과태료 부과가 뭐 무조건 다 형사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았습니다. 혹시나 좀 이거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 계시면 아래쪽에 댓글 근로자 주시면 분들도 하셔도 아, 네네, 됩니다. 근로자 우리 승소 사례가 오늘 사업주라서 그렇지 그렇죠. 양쪽 다 그렇습니다. 네, 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윤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또 알잘딱갈센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